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렸어요. SOXL은 급락을 했고요. 미국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먹구름이 끼었어요. 중국의 9월달 경제지표 양호와 비아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계속 흘러내려서 마이너스 49%고요. SOXL은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33% 수익 구간이에요. 요즘 주가들이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 주식은 하락해도 걱정이 안 되는데 차이나 전기차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를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모두 좋게 나왔어요. 금요일 새벽 1시에 파월 의장님의 연설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두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굵직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와 SML은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TSMC는 예상보다 실적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도 초고수들이 주식 매수 상위 1위는 테슬라였고요. 2위는 SOXL, 3위는 엔비디아였어요. 테슬라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7.6%로 전년 동기 대비 9.6% 하락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대요. 매출 총이익률도 17.9%로 작년 동기 대비 7.2% 떨어졌대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고요. 매출 역시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대요. 테슬라는 차량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폈었는데요. 3분기 차량당 매출 원가는 약 37,500달러로 전분기 45,000달러보다 줄었대요. 그 결과 매출액은 한 자릿수로 늘어났는데 수익성은 두 자릿수로 감소율을 기록했대요. 테슬라는 3분기에도 주요 목표인 차량 인도량 극대화와 비용 절감, 잉여 현금 흐름 창출, 인공지능 및 기타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변함없이 유지됐다라고 설명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테슬라가 가격 인하와 판매 부진으로 마진에 부담을 준 뒤 예상보다 부진한 수익을 보고했다며 투자자들을 실망하게 했다라고 보도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차량을 저가에 대량으로 판매해서 나중에 구독 서비스가 기업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역대급 수준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대요. 정부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시장의 시선은 18일 현재 시간 연설 예정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몰리고 있어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 상승세가 힘을 받았어요. 미국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미국 정부가 부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요. 최근 미국 국가 부채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경 5천조를 돌파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연준에 집중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 급등으로 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만큼 연준이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2%를 웃도는 상황에서 연준은 섣부른 통화 완화 기조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 중으로 내년까지는 매출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러나 2025년에는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ASML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수출 통제의 영향과 관계없이 2025년에는 상당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인공지능의 성장과 청정 에너지로 글로벌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회사의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은 미국의 제한적인 반도체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며 매출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SML의 피터 웨닝크 CEO는 성명에서
반도체 산업이 현재 사이클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고, 2024년은 전환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매출은 올해와 비슷하더라도 2025년에는 상당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어요. JP 모건의 분석가들은 단기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ASML을 탑픽으로 꼽고 매수를 반복하고 있대요. 또한 ASML의 목표 주가를 810달러로 제시했대요. 차이나 전기차가 최저가를 다시 갱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락하게 되면 마이너스 50%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50%에서 주식을 팔 수도 없고 거의 반포기 상태예요.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존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투자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비아디 3분기 예상 실적이 사상 최대래요. 3분기 비아디 예측 순이익은 2조 1,225억 원으로 보고했고요. 올해 9월까지 총 순이익은 4조 1,5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지난해 순이익 3조 638억 원을 상회한대요. 3분기 비아디는 테슬라와 거의 동등한 수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테슬라보다 약 3,456대 부족한 82만 2,094대의 차량을 판매해 또 새로운 분기 기록을 세웠대요. 중국에서는 자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는 반면 수출량은 증가하는 추세래요. 9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9만 1000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07% 증가한 수치래요. 여기에는 테슬라가 크게 공헌을 했으며 나머지는 비아디, 상하이 자동차 그룹 등 현지 업체들이 주도했대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로 선방했대요. 이대로라면 연간 목표치 5%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3분기 중국 경제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거두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 전망을 밝게 했대요. 지난 7월 각종 경제 지표가 저점을 찍은 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거두며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예요. 중국의 3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라고 밝혔어요. 이는 2분기 GDP 성장률 6.3%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이래요. 올 들어 3분기까지 전체 GDP는 1경 6,88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대요. 4분기 경제 성장이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중국 정부가 설정한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대요. 9월에는 특히 중국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중동 전쟁이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